정두원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동료 정치인들은 충격을 감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도 조문 행렬이 잇따랐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제가 2011년에 쓴 한국의 보수 비탈에 서다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보수는 그 말 그 자체로 하면 지키는 건데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혁을 해야 지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발맞추려면 개혁을 해야지 지켜지지 가만히 있으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구속됐다는 무죄받고 나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억울한 나라가 다시는 억울한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합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람 바른 사람인데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혼자 감당했을 그런 어떤 괴로움이나 절망 같은 거 생각하면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두원에게 말해 주세요. 정두원 꿈을 믿는단 말이에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귀를 의심했죠. 정두원 전 의원의 비보, 이 풍운의 길을 걸었던 삼선 정객의 극단적인 선택에 동료 의원들이 속속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철근 교수님도 정치를 하시면서 함께 하셨을 테요. 참 황망해 하셨던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황망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방송을 최근에 활발하게 하셨는데 방송 활동을 바로 엊그제 같이 했던 정청래 전 의원이라든지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았던 김용태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가짜 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모두까기를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날카로운 그 비판적 시각을 보여줬던 정치인이었는데 사실은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게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또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적인 지향이 달라도 경청을 했던 분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요. 많은 동료분들이 바로 내 친구와 같다 생각했던 분 같았는데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보셨을 때는 김용태 의원, 정태근 전 의원까지 어제 사고 현장을 직접 그렇습니다. 찾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선 의원이었고요. 보수 진영이긴 하지만은 서울의 서대문에서 17, 18, 19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1등 공신이었던 보기 드문 책 사고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거든요. 사실은 알려진 대로 방금 그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 노래집을 4집까지 냈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 그 여야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냈고 정두원 의원하고는 대화가 되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의 개혁적 보수 진영을 가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정두원 전 의원은 멘토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제 큰 자산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응하셨던 분이라면서요, 김 변호사님. 아마 이제 본인이 특히 이제 삼선 의원했잖아요. 근데 네. 20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그때 상당히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보수로서 국민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고 자기 어떤 부족함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대 총선 이후에 우울증을 앓다가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극단적 선택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아, 시도를요. 근데 그런 말을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괴로웠으면 네.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네. 그 당시 대통령 당선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해서 왕의 남자로 불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실은 그 네.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고 나서 권력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본인도 네. 자초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당시에 네. 굉장히 어떤 권력을 사유한다.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영포 라인이 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딱 쥐고 있었거든요. 그 네. 영포 라인으로 굉장히 날쌘 공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권력의 핵심 있는 사람을 비난하기 어렵거든요. 비판하기 그렇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정당한 비판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밀려났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호 전 의원이 이제 네. 이 전 대통령의 좋은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은 사실은 살아생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잘해야지 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나려고 했었는데 못 만났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이고 자기에게 정말로 정당한 비판을 했던 사람을 만나서 듣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다고 보고 네. 그 당시에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정두원 의원의 말을 좀 잘 들었으면 네. 이 전 대통령도 MB도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왕의 남자로 불렸지만 저격수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분이죠. 이분이 그 이후에도 참 많은 고초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무죄 판정을 받긴 했지만요. 이분이 영호의 몸도 겪었고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사셨던 분 같아요. 김성수 평론가님. 그렇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게 됐던 것도 16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좌절했을 때, 그럴 네. 때 정무부시장을 하게 되면서 화려하게 다시 정계에 복귀를 했었죠. 그거 자체도 드라마틱한데, 정말 권력의 정점에 서 있어야 될 시기, 네. 그 시기에 영호의 몸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나 같은 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를 갖다가 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또 아주 독특한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 그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면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네. 실제로는 자유와 평화가 있더라. 나는 거기서 예전에 정치를 할 때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평화를 만났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이전에 실수를 많이 했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남한테 아픔을 많이 줬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깨달았다. 네. 이러면서 뭔가 많이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다시금 이제 또 네. 뛰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전에 그 MB를 둘러싸고 있던 네. 그야말로 가친들이죠. 가친들과 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네. 저격수가 됐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원했던 그런 네. 행동들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 네. 합리적 보수가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정책들로 사랑받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보수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 아픔들이 결국은 자기를 우울증으로 가둬놓게 했던 그런 네. 부메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치란 늘 권력의 정상을 향해 가야 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죠.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뒤로 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을까요? 예전에 가상유서라는 것도 이분이 네, 썼을 때 맞습니다. 보면은요. 예. 비단결처럼 마음이 고운 너희들은 정치를 하지 마라라고 권유를 하던데요. 정치 현장에서 사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네. 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로 상하고 나빠져 내 인생은 고달팠던 것 같다. 너희가 있어 늘 행복했고 네. 가급적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가상 유서를 썼는데요. 네. 그 8년 전에 유서를 쓴 게
사실은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이른바 권력의 정점에 서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를 네. 권유하고 그 와중에 결국은 권력의 정점으로 핵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네. 그 이후로 사실은 영어의 몸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치에 대한 회의, 네. 회한 같은 게 많았지 않았나. 그래서 가상의 유언장도 쓰고 네. 실제로 이번 전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유언장에도 가족들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네.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밝혀진 대로 우울증 뭐 이런 네. 게 있긴 했습니다만은 현실 정치에 여러 번 낙선을 하고 또 원외 야당 네. 인사의 고달픈 삶의 일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